문장이나 어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공부해줘야 돼. 응? 자 보자. 첫 줄. 또 점검해 볼 수 있잖아. 선생님하고 이게 풀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세 개 얘기했던 거 VSR, 응? 내가 어휘가 어느 정도고 구문 해석 능력이 어느 정도고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어떤지 지금 정답하고 상관없어. 그냥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는데 포인트를 맞춰. 자, 첫 줄.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단어는 이제 어댑트가 되게 중요한 단어였어. 어댑트가 뭐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적응하다. 어독트는 뭐야? 입양 이전에 채택이야. 채택. 응?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가서 저 아이로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아이로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낳은 게 아니니까. 이건 이해되냐고. 인간은 tend to 경향이 있다는 건 뭐야? 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인간은 영 이상한 놈 빼놓고는 적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봐야 돼. interrupt 뭐. 그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회방을 놓는 거야. positive things. 아니 적응을 하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뭔가 방해를 주면 그것이 실제로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한 줄 읽고 주제 파악하면 대단한 놈이야. 그럼 이해가 잘 안 들어왔을 때 바로 다음 줄에는 부연 설명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들을 망가뜨려야 그게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Take commercials. 광고를 예를 들어 보자. 보통 commercial은 TV 광고를 얘기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뭐 한다? 싫어하지. 여기 광고를 보면 도움은 되지. 근데 TV 프로그램 보다가 광고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은 아예 뭐 하는 게 당연한 논리는 remove 제거하는 것이 should 분명히 make shows 분명히 제거하는 것이 주어 반드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구조야. S부분. 쇼나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 논리가 어떻게 되지? 광고 사람들이 싫어해. 그럼 쉽게 말하면 광고 없는 게 더 프로그램을 즐기게 해준다 라는 논리야. 그러나 이제 잘 봐야 주제니까 그 반대가 진실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로 그래서 광고를 제거했더니 오히려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지. 그럼 이제 판단해보자. 아까 긍정적인 것이 뭐야? 여기서 쇼나 엔터테인먼트지. 그럼 부정적인 건 뭐야? 네거티브한 게 광고지.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네거티브한 걸로 주기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건드려줘야, 인터럽트 해야 즐거움이 더 배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딱 맞아떨어지잖아. 광고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흥미를 잃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됐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독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 쇼들은 더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번에 더 즐거워진다가 맞으려면 빈칸 문제를 했을 때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지. 어떨 때 쇼가 즐거워져야 돼? 그렇다면 광고가 중간에 나올 때지. 부정적인 것이 등장할 때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when they were broken 그것들이 뽀개지는 거야. broken up. 쇼들. 그 짜증나는 무엇들. 광고들. 오케이? 자, because these less 이 덜 즐거운 순간들이 언제? 광고 나올 때지. 이것들이 실제로 break up. 자, 드디어 이게 뭘 깨버리기 때문에 적응력을 박살낸다. 무엇에 대한?
그 쇼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적응력. 여기서 밑바탕을 좀 알면 더 이해가 빨라.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즐거운 것도 처음은 재밌고 맛있는데 계속 진행되면 뭐가 생겨? 적응력이 생기지. 니네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음식도 똑같아. 초코파이 매일 먹으면 점점 맛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중간에 그래서 엄마가 먹기 싫은 누룽지를 자꾸 끓여서 주다가 그 다음에 초코파이 먹으면 어때? 그때마다 새로운 맛이 느껴지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야.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하면 뭐가 떨어져? 뭐가 높아져?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즐거움은 상쇄된다고. 그럼 중간에 뭘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너네 본능적으로 음식 먹을 때 그래서 달달한 것만 계속 먹지 않고 단짠이 왜 즐거움을 주는지 알겠어? 어? 생각해봐. 새우깡만 10봉지 먹는 거랑 새우깡 한 봉지 먹고 나서 뭐 먹어야 될까? 김치 한 조각 먹고 다시 새우깡. 이상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 TV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또 광고다. 하지만 그 광고를 기다리면서 적응력이 무너지고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새로운 느낌으로 또 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렇게 잡았었어? 녀석들 본인이 할 때? 어디가 방향이 빗나갔는지 잘 보세요. Because these last, 이 덜 중요한 순간들이, 덜 즐거운 순간들이 적응력을 깨버려야 되지.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여기까지 틀린 거 전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때문이다. Think about. 여기서 먹는 거 얘기 나오네. 초콜릿 칩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첫 번째 칩을 먹으면 맛이 좋지. 타르트 처음 먹을 때 좋지. 두쭌꾸 처음에 먹을 때 좋지. 달콤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굿네스, 좋음이 있지. 두 번째 칩은 또한 그래도 꽤 괜찮아. 입에서 살살 녹진 않지만 두 번째 칩도 괜찮아. 하지만 몇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칩을 in a row, row가 원래 줄, 열이니까 연이용, 연달아 먹으면 그 굿네스, 그 맛좋음은 더 이상은 즐겁지 않다는 거지. 맛이 꼭 들어야지. 노런 거 들어가야 되겠지. 계속 먹으면 맛이 없다. 자, 우리는 뭐 한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도 적응을 한다. 바로 자, 인터 뭐라고 그랬어? 서로 간에 이 스퍼스는 스페이스가 변한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서로 간에 뭘 두는 거야? 간격을 두는 거야. 간격. intersperse. 그러니까 바로 연이어서 하지 않고 중간에 간격을 두는 거지. 간격 배치. 긍정적인 경험들을 간격을 두고 배치하는데 뭘 가지고 그 간격을 만드냐 하면 덜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간격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적응은 하는 동물인데 간격을 두면 하지만 간격을 두는 것은 우리의 적응력을 뭐하겠니? 가속화시키겠니? 둔화시키겠니?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오답으로 나왔어. accelerate는 가속화시키다. 간격을 두면 그 연이은 즐거움이 가속되는 게 아니고 감쇄되겠지. 감쇄되겠지. 됐냐? 그럼 뭐 간단한데 우리가 아는 단어로 딜레이? 지연시키는 거야. 물론 끝까지 가면 적응은 하겠지. 근데 적응되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해준단 말이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또 지연시키다.
하여튼 늦추다, 지연시키다 이러면 요 세 단어 딱 떠올라야 돼. delay, postpone, put off. 이거 먹는 거 좋네. 하나, 브루셀스 스프라우트, 방울 양배추. 스프라우트를 발라거든. 발라. 양배추 처음에 조그맣게 발하는 단계에서 먹는 거야. 요만한 양배추, 미니 양배추. 방울 토마토도 있잖아. 방울 양배추를 먹는 거야. 초콜릿집 사이에. 뭐가 맛있어지겠어? 초콜릿집이 항상 달콤한 맛이 더 세게 느껴지겠지. 또는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광고를 중간에 보는 거. TV쇼의 부분들 사이에서 광고를 보는 것. 이 두 가지 것들은 disrupts. 뭐 한다? 아까 니네 interrupt랑 같은 말이에요. disrupt. 방해한다. 단어 외우세요. interrupt, disrupt 그러면 뭔가 지속되는 걸 중간에 깨는 거야. 두 단어랑 break up. 같은 말이 계속 나왔지. break up, interrupt, disrupt. 이거 동의어로 기억해야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해주고 있는 거야. 너네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아, 동의어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disrupt, interrupt, break up. 이 둘 중에 하나는 그 과정이 뭐겠어? 여기 내용에서. 무엇의 과정? 적응의 과정을 깨준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문장을 사투리로 설명할 건데 이래야 니네가 선생님이 쭉 얘기하던 말투에 대한 적응력이 깨진다고. 그래서 가끔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중간에 말투를 바꾸고 소리 지르고 막 갑자기 모기 소리 냈다가 하는 게 다 니네들이 뭐 할까봐 그런 거야. 적응할까봐. 오케이? 적응하면 그 맛이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understand? 자, 그래서 덜 긍정적인 순간들은 만들어주지. 저 덜 긍정적인 순간이 뭐야? 광고 나오고 하는 시간들이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줘? 오형식이야. 이것이 만든다 이어지는 긍정적 순간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고로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유튜브에 중간중간에 광고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거지. 사실 선생님이 해봤어. 티빙 그 최하 요금제 쓰니까 광고용 스탠다드가 있더라고. 뭔지 알지? 그 OTT 볼 수 있는데 좀 싼 맛에 싸게 제일 저렴한 요금이면 영화 볼 때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 광고가 시작됩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광고 없는 그 시리즈물 보면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지쳐.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중간에 광고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한테프 돌리고 딴짓 하다가 다시 시작되면 뭔가 또 드라마가 또 재밌어지고 이러더라고. 그런 거. 그래서 일부러라도 광고 스탠다드로 뭐 한 달에 9,900원 요새 많이 하잖아.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쭉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에서 KT에서 디즈니 플러스 공짜로 보게 해줘가지고 파인인가? 그 보물 캐러 다니는 그 드라마 11화짜리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와 재밌는데 한 7화까지 계속 보다 보니까 재밌는데 졸리고 막 눈이 아프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 이제 잠깐 딴짓하다가 또 보면 또 재밌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게 이제 비밀이 밝혀진 거야. 드라마 몰아보기를 쭉 보면, 그치 그런 경우 있지. 1화부터 막 10화까지 몰아보기 하면 나중에 점점 뻔한 얘기 같고 막 지치잖아, 그치? 근데 강제로라도 매주 공개 이러면 좀 이제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지. 일주일 지나고 보고 일주일 지나고 보고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온 거 봅시다. 상호이 듣고 있지? 어? 네. 무슨
그래서 네가 뒤에 좀 걱정이 돼. 니네 얘기야. Emotion, socialization. 이 정도 이제 보이면 다 알지. socialization이 무슨 과야? 감정적인 사회화가 뭔지 한번 지성이 얘기해봐. 감정적 사회화. 공감이. 그래서 불친절하지 않다고 수능 지문은. 니네가 이런 개념이 어려우면 짝대기까지 쳐놨잖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정적 사회화라는 것은 학습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감정들에 대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감정들로부터 배운다는 건 empathy. 무슨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거야. 야, 근데 진짜 공감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런 관련 소재를 개념을 딱 잡아주는 게 좋아. 아, 감정적 사회화? 우리 남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배우는 거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들을 보면서 그 사회 안에서 감정들을 배우고 그 감정들을 스스로 뭐 하는 거? 배우는 거지.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들에 대해서 배웠어. 배웠으면 이제 나로서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에 관한 게 바로 감정적 사회화예요. 그럼 이런 감정적 사회화는 염전에 고립된 애들은 배울 수가 없겠네. 그렇지 않나? 뭐 미국에서 그런 사건 나오잖아. 어릴 때 아이를 갓난아기를 유기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그 자기 창고에다가 가둬놓고 사육하는 거지.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얘는 감정적 사회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물론 자발적인 감정적 사회에 대한 거부도 있지. 히키코모리라고 있지. 들어봤어? 히키코모리? 뭐야,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지. 그럼 배울 상대방이 없다고. 그럼 얘는 오래간만에 딱 꺼내놓으면 전혀 이 사회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게 없는 거지. 응? 자, 이 사회화는 시작하는 단계가 언제냐? 니는 다 거쳤어. 인생의 초반부에 시작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play a role, 뭐하다? 역할을 하다. foundation, 원래 토대야, 토대. 여학생들 화장할 때 맨 처음에 바르는 게 파운데이션 크림이야. 그래서 기초 화장. 근본적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어디서? 감정적인 통제감, 통제력 발달이 있어서. 야, 결국 사회에 나가서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진성이가 선생님한테 아씨, 존나 지루하네. 나 수업 못 듣겠는데? 하고 표현해야 돼. 근데 얘는 감정 통제법을 배웠기 때문에 속으로 그래도 자제한다고. 상호아, 지금 네. 딱 10초만 자제하지 않고 네 감정을 표현해봐. 훨씬 더 강력한 감정적 사회화가 이루어져서 그래. 본심은 내가 알아. 야, 닥쳐. 나한테 이러고 싶어. 못하는 거지. 니는 하라 그래도 못한다고. 오케이? 비록 extra 뭐지? 추가. 그래서 라지보다 여분, 추가. 그래서 extra large를 줄여서 x라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작아. 2x. 이게 영어로 하면 extra large야. extra large보다 여분이 더 있는. extra large보다 더 여분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분이야. 그럼 영어의 배우 중에서 extra라는 표현을 왜 쓰겠어? 원래는 주연, 조연만 있으면 되는데 여분의 배우들이 더 등장하는 게 extra야. 오케이? 그래서 비록 extra, 여분의 가족적, 추가적인 가족의 영향력도 있어. 하지만 니네 알지? although라든지 도 시리즈들 얘네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주제가 아니야.
진성이가 비록 잘생기긴 했지만 인성이 더러워. 그럼 내가 뭐야? 인성이 더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건 주요 요소가 아니야. 물론 관련이 있어. 그 사회화, 감정 사회화에서 가족의 추가적 가족의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어? 그게 뭐야? 가족 같은 영향력, such as peers. 피어가 나이가 같은 또래를 얘기하거든. 또래나 미디어나 이런 것과 같은,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다. 어떤 역할도 있지만 좀 친숙한 이런 영향도 있지만 gain in importance during adolescence. 자, 이렇게 나오네. 여기선 extra가 여분이니까 뭐뭐 이외라고 할게. 여기 이어져? 이어져? 이외. 이외라는 게 뭐야? 원래 것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지. 여분하고 맥락이 통해? 그럼 뭐야? 가족의 영향력 이외에 어떤 게 있어? 학급 동료들, 학교 친구들, 또래들, 또는 미디어, 각종 TV나 방송을 보면서 유재석이 영향을 더 줄 수도 있다고. 어릴 때부터 무한도전을 보고 자랐으면. 물론 그렇긴 하지만 개인 이것들은 뭐야?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이런 영향력들이 없지만, 중요성을 없지만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 동안의 중요성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핵심이야. 두 절. 부모들이 남아있다 주요한 사회화의 동인이라고 해. 어려운 말은 동인. 알아? 이런 말 알아? 동인? 어려운 말은 동인? 쉬운 말로 요인. 요인은 하나의 요소고 동인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요소야. 움직일 동자의 원인 원자야. 저게 있음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이 글에서는 누구 얘기를 하려는 거다 지금? 가족 이외의 영향은 또 갖겠지만 사회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누구다? 부모다 이거야. 되니? 아주 그것도 주요한 사회적 사회화의 동인으로서. 되니? 이럴 때 그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돼, 없어줘야 돼? 그지? 있어줘야 돼. 그래서 니네는 아니겠지만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시느라고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 그럼 당연히 사회화가 어떻겠어?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가끔 학교에 친구들 보면은 있을 텐데, 학교마다 다 있어. 일상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애들이 있어. 당연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걸 권하면 싫든 좋든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소연도 마찬가지야. 이게 현웅이한테, 현웅아, 자식 잘생겨가지고. 그러면 얘가 그냥 에이 쌤 하면서 웃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야. 그지? 근데 봐봐, 이상한 애들. 에이 현웅아, 왜 때려요? 조준호. 아니 선생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건 일반인들은 다 알거든? 이렇게 수업하다 가면. 근데 가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 대부분 사회화가 안 됐다. 감정적인 사회화가 안 된 거지. 그럼 얘는 이제 100%는 아니지만 찾아보면 뭐의 원인이 크겠어? 그 얘기야. 부모님이 원인이다 이거. 부모님이 일부러 그렇게 못되게 키운 게 아니라 가르치질 않은 거지. 호응하면서. 물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외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될 수도 있어 사실은. 그지? 그 생각이 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화가 되면 수업 시간에 야름 어때서 그런 방식의 소통으로 사회화를 배웠으니까.
예? 실제로 그래. 이거 내가 전에 얘기 안 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약해지면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회를 배울 수밖에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 자신의 반응, 감정적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야. 내가 지금 현웅이한테 다 보여준 차례야.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표출해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런 반응은, 그들의 반응들은 serve as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 이것만 판단해봐. 애야, 부모야. 바로 윗줄에 their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었어? 부모야. 그러니까 애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부모가 함께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알아 몰라. 옆에서 보겠지. 뭘 소윤찬 아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어. 자기 뭐해? 그랬더니 엄마가 아우 오셨어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실까요? 언니랑 얘기하면 참 재밌더라.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었어. 옆에서 보지? 그럼 이웃이 놀러 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반대로 이웃이 놀러 와서 띵동 안녕하세요. 잠깐 차나 한잔. 왜요? 가요. 부모만 기래. 얘도 커요. 똑같이. 오케이? 자, 그래서 감정적인 조절과 통제에 무슨 모델의 역할을 한다? 롤모델이 되는 거야, 부모들이. 롤모델. 동시에 분사구문. 무슨 가능성을 증가시켜? 동격의 대적이야. 그들의 자녀도 보여줄 거라는 뭐를?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거다라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단 말이야. 롤모델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맞지? comparable. compare가 비교하다지. 좀 어려운 말 쓸게. 필적할 만한. 그에 그에 해당하는 그런 거지. 필적 뭔지 알지? 아이가 나가서 똑같은 부모의 상황을 겪지는 않을 거야. 근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에 필적할 만한 상황들에서 비슷한 부모랑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지. 자녀들이. 응?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자, 부모의 어떤 관행과 습성이야. practice. 이러한 때에 보여주는 부모의 관행이야. 관계부사 왜? 어떨 때 부모가 보여줘? 보여주는 관행이야. 그들의 자녀가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 이거야. 두 번째 얘기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직면한. be faced with니까 피하고 싶었지만 만난. 그 누구야? 그들의 자녀. 애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왔어. 그때 부모가 하는 관행이야. 응? 힘든 상황 뭐겠어? 내일 같으면 시험을 다 밀렸었어. 응? 다 밀렸어가지고 원래는 90점 나올 시험인데 40점을 맞아서 왔어. 자, 어려움을 가지고 온 거지? 각자 생각해봐. 부모님이 엄마 내가 실수해가지고 다 밀려가지고 40점 맞았어. 그때 부모님의 반응 생각해봐. 표정들이 어둡고. 자, 그때 그 부모가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늘 하는 부모의 반응 있잖아. 늘 하는 반응이니까 practice라고 쓴 거야. 관행. 이것이 무엇이냐도 역시 영향을 줘 안 줘? 준다고. 감정 통제 조절 발달해. 엄마 밀렸어 40점에. 이색. 얘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이기 쉽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그럴 수는 있는데 다음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도 마찬가지야. 후자가 되려면 거의 부처님의 마인드가 돼야 되지. 대부분 전자 반응일 거야. 나도 그렇게 컸어.
자, 그래서 whereas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직접 위로해 주세요. 여학생은 저 수딩이란 단어 알아? 그 욕실 제품 뒤에 보면 수딩 젤 뭐 이런 거 있어. 그걸 딱 그걸로 샤워나 이런 걸 하면 좀 아로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수딩이 완화시키다. 긴장을 풀어주다 이런 뜻이야. 수딩. 그래서 직접적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직접적인 지도. 직접적인 위로와 직접적인 지도야. 무엇을 그렇다면 해야 될지. 반대로지. To do beneficial for young children.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득이 되기 위한 이득을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위로하기나 직접적인 지도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요거나 요거 and니까 복수지 두 가지 이것은 이득이 된다. 어린아이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득이 반면에 이건 도움이 돼. 반면 그들은 기를 수 있다. 청소년들의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무엇을? 노력을 이거 뭐라 그랬지? whereas 뭐뭐한 반면에 이것만 알면 이 문제 푸는 거야. 모르면 틀리겠지만 직접적인 위로와 직접적인 지도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것은 도움이 되겠지. beneficial 어쨌든 도움이 되겠지. 그 반면에 그들은 청소년의 무엇을? 자율성 성장을 뭐 할 수도 있다. 저해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뭐가? 똑같아. 직접적인 위로와 직접적인 지도 있지. 괜찮아. 너 앞으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반면에니까 청소년들이 키워야 되는 무슨 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뭐 할 수 있어? 조회할 수 있지. 이때 마마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반면에 때문에 beneficial의 반대가 돼야 돼. 오케이? 뭐 답은 intrude 이게 이제 방해하다 이런 뜻인데 요거 말고도 우리 방해하다 뭐 배웠어 아까? interrupt 써도 되고 disrupt라든지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야. 비슷한 느낌에. strive는 참고로 노력이야. strive. 그래서 나중에 자주 나오겠지만 strive to가 try to랑 같아. 하려고 애쓰다. 자, 답은 나왔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might pull away from rather than toward. 자, pull away니까 분리의 부사. 가까워지기보다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멀어질 수 있다. 목적어는 부모야. 부모를 같이 씁니다. 멀어질 수 있다. 어떻게 부모에게 향해서 오기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부모를 향해서 온다기보다는 멀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식의 감정적인 위기의 경우에. 오케이? 본인도 깨닫는 거야. 엄마한테 가봐야 엄마의 반응이 항상 나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Unless 부모의 반응이 잘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어드저스트, 딱 맞춰져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어드저스트가 그 시기에 맞추는 게 어드저스트라고 그랬어. 정확한 부모의 방식이 있는데 부모의 방식이 여기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그럼 자녀도 그걸 깨닫고 부모한테는 공감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청소년기에 부모보다도 더 의지하는 다른 대상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새끼는 엄마 말 안 듣고 저 사촌 형 말이랑 껍벅하고 잘 들어. 그 사촌 형이 사회적 공감화를 더 잘 시켜준다고 믿고 따르는 거야. 들어봤지 부모님들이? 쟤는 내 말 안 들어요. 쟤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있으라 그래. 근데 그 사촌 오빠 말은 아주 정신 못 차려 얘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선생님 때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워낙 꼰대고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내 말 잘 들어주고 가만히 지켜봐주던 분이 이제 우리 외삼촌이었어. 둘째 외삼촌인데 그분은 이제 내가 힘들면 뭐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인생 힘들 때 남대문에서 장사하셨거든. 그냥 가는 거야. 난 가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기대하면 바쁜데 야 나중에 오면 안 돼.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거기서 삼촌 하고 가잖아. 그러면 왔어? 오늘 뭐 힘든 일 있었구나? 이러면서 저기 김대리 알았어 해.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야. 무조건 나를 데리고 와서 까먹질 않아. 그 남대문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물어보시지도 않으셔. 힘들 때는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막 뭐 짜장면하고 탕수육 막 시켜주고 먹고 뭐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아. 괜찮아. 뭐가 힘들든 이겨내.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찾아가니까 나한테 굉장히 남들에게 공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것들 더 알려주셨지. 진짜. 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참 많이 안타깝고 슬펐어. 근데 끝까지 그것도 그분이 성격이 끝까지 그것도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참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되게 많이 배웠던 더 적합한 청소년기에 더 적합하다. 이거 니네 배워야 돼. 주어 한번 찾아볼래? 여기 동사는 있어. 주어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봐도 in adolescence는 전치사구라 주어가 안 되고 앞에 있는 suitable은 able이니까 주어가 안 되지. able은 무조건 형용사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무조건 고슴 그렇지. 이게 형용사면 한 단어면 보통 그냥 제대로 쓰는데 이게 뭔가 달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앞으로 보내고 그냥 뭐 의문문 어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바꾸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간접적 지지가 주어인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세팅을 해보면 간접적 지지가 뭔지 알지? 대놓고 뭘 해라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삼주처럼 간접적으로 야 네가 무슨 일이 힘들어도 맛있는 거 먹으면 풀려. 내가 항상 삼촌이 너 응원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지지, 간접적 지지가 좀 더 청소년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지. 근데 왜 이게 뒤집어졌느냐? 이 주어가 뭔가 수식을 받고 있잖아, 계속. 어떤 지지야? 자율적 감정 통제를 너 할 수 있어! 라고 지지해 주는 거지. such as 무엇과 같은 through interesting 관심 뭐뿐만 아니라 인식 판단 없는 수용 아직 목적 안 나왔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대한 인식과 무비판적인 판단하지 않는 수용이 있느냐. 청소년의 감정적 무엇에 대한 그치? 나 어떻게 이렇게 왔어. 나 어떻게 슬퍼 막 이렇게 왔어. 그 경험을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 무슨 일이야? 관심 보여주고 두 번째는 뭐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한 거지. 없어. 그럼 판단 없이 그냥 그거 네 문제겠다. 문제일 것 같아. 엄마가 돼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제일 최악의 말이 뭐겠어? 엄마, 아 진짜 짜증나서 학교 못 다니겠어. 이런 미친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엄마 짜증나서 학교 못 다니겠어. 왜? 이게 아니야. 못 다니겠어. 그럴 때도 있지 사실. 엄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때도 있었고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나 충분히 이해해. 판단 없었지. 그냥 인정해줬지 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또한 뭐 하는 거? being available. 항상 있어주는 거야. 부모가 아이한테 available 하다는 게 뭐야?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있어주는 거지. 있어주는 거. 언제? 그 청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마다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게 다 주어라고 지금. 됐어? 주어는 지지인데 자율성에 대한 지지고 그 지지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한 지지란 말이야. 관심을 보이고 인식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주고 그리고 청소년의 감정들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또한 필요할 때면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거. 그 모든 것을 합친 서포트, 지지. 그게 어때?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인 그 지지야말로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최악이야. 감정적인 청소년의 감정을 보여줬더니 첫 번째 관심 없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좋아, 들었으면 그게 무슨 문제야. 인식 안 하는 거고. 인식을 했다 쳐도 네가 잘못한 거네. 판단하고. 그지? 그러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 얘기 좀 들어줘. 엄마 바빠. 그럼 최악이야. 그럼 아이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 올바른 감정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이런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씹을수록 맛이 나는 음료가 뭐 있나? 음식이 뭐 있냐?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느껴지는. 마른 오징어? 요런 지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대충 보면은 뭐 그렇다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 읽을 때마다 야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요거 참 재밌네, 요런 개념. 그게 흥미가 생기면 이제 영어 공부가 즐거워져. 근데 그냥 대입학만 하고 뭐 대충 그렇대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지문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집에서 한번 풀어왔잖아. 지금 선생님이랑 이렇게 시간을 내서 꼼꼼히 씹으면서 오징어, 마른 오징어처럼 씹어 돌리면서 야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저 내용 놓쳤던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 딱딱 아우가 맞는 게 재밌네. 요게 이제 학습의 즐거움인 거지. 오케이? 그걸 맛볼 수 있도록 하세요. 마른 오징어처럼. 잠깐 쉬었다가 중간 생략하고 1등급 문제 들어가 볼 거야. 5분만 휴식.